네, 반갑습니다. 유명화입니다. 오늘 정우성 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정우성 씨 혼외자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족 세우기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혼전 임신으로 출생한 분들이 죄책감과 자기 탓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연민에 빠진 분들도 꽤 있으셔서 굉장히 재능이 많고 뭔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원이 풍부한 분들인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뭐잘 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탁 놓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아, 이 부분을 좀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제는 이제 정우성 씨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우성 씨 사례를 가지고 그것을 내 삶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녀 관계에 대한 관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우성 씨나 문가비 씨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죠. 결혼 전에 임신할 수 있죠. 그런 일이 사실은 흔합니다. 저는 낙태 세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혼 전에 낙태한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결혼 전에 아기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 이게 이제 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정우성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딸이 분가비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자녀한테 지혜를 나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애들이 결혼 전에 우리들을 할머니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사건을 살펴보면, 이제 문가비 씨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정우성 씨는 이제 친자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양육 방식에 대해서 이제 논의 중이고,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랬는데, 뭐는 안 된다? 결혼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의 엄마 아빠로 행복하게 살면,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결혼은 안 한다, 이 결혼.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가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자, 이제 여기 이제 문가비 씨 얘기를 들어보면, 첨예한 의견 차,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해서 아이에게 가정을 꾸려주고 싶었지만, 정우성은 안 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제 사실은 이게 제일 아이한테 위험한 아이의 불행의 어떤 씨앗이 되는 관념이다. 결혼의 주체는 남녀예요, 남녀.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결혼의 주체가 지금 아이처럼 돼버렸어요. 아이한테 가정을 꾸려준다. 가정의 주체는 남녀,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주체여야 되는 거지,
아이가 주체이게 되면 그 가정에 대한 모든 그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아이한테 투사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것으로 이제 트라우마 반응이 일어나서 섹션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혼전 임신으로 지금 이제 문가비 씨가 아기를 낳고요. 근데 정우성 씨는 이미지가 엄청 땅에 떨어졌죠.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사회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는데 지금 굉장히 한국의 결혼 문화하고 충돌하는, 상충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완전히 와장창 이미지가 이제 깨져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의 동기를 아이한테 두게 되면 과연 아이가 행복할까? 이제 이 부분이 가족 세우기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 아기들이 커가지고 힘들어서 지금 세션 받으러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원래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먼저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부들은 별 문제가 없죠. 출산하고 혼인은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 의사가 없었는데 아이가 덜컥 생겨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불행해지면 여기서 이제 부모는 자녀한테 특히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네 아빠랑 결혼 안 했어. 이것을 성장기 내내 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눈물을 지을 때마다 나 때문에 엄마가 불행하구나. 그래서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자, 출산은 누가 결정합니까? 아기를 낳는 것도, 낙태하는 것도 여자가 결정합니다. 저희 이제 낙태 작업도 많이 해요. 이제 낙태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제 여성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오셔서 작업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남편이 낙태하라고 해서 낙태했다. 뭐, 남자친구가 낙태하라고 해서 낙태했다. 그래서 마치 낙태에 대한 권한이 자기한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낙태를 하던 출산을 하던 그것은 여자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출산을 해야 아이는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고요. 동시에 남자는 아버지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되게 1차원적인 얘기고요. 남녀 관계에서 아이가 생긴다는 거는 어떤 큰 생명의 움직임이 이들을 덮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인간의 손을 넘어선 어떤 큰 힘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런, 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또 이제 우리 인간의 세계가 같이 협력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녀를 낳는 것은 엄마가 결정합니다. 아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거 아닙니다. 네, 나의 그 불행이 아이 탓이 아니에요. 나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했고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책임지는 그 삶에서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그 생명을 잘 돌보고 키워내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성숙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쓰면서 난관을 넘고 넘으면서 우리 또 성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출산은 여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남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결혼은 남녀, 부부 두 사람이 하는 거지, 사실 아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도 부부가 결정하는 거지, 아이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아이가 이혼을 결정한다면, 그게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또 아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하는 거, 이혼을 하는 건 다 부부가 둘의 어떤 결정입니다.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가족 세우기에서 하는 수업이죠. 어쨌든 이제 부모님 관계가 이제 파탄이 나면 이제 그런 너 때문이야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어, 들은 아이들은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많죠. 이제 어, 니네 때문에 내가 이혼을 못해.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응? 내가 너 때문에 네 아빠랑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러고 산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불행의 책임을 아이 탓으로 돌려버리면 그 아이는 이제 부모님의 운명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 부모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아이가 자기 인생에서 성공하겠습니까? 에너지를 그쪽에다 소진하는데. 어쨌든 이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 문화의 규범 안에 사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행정 절차예요. 우리가 혼인신고 하잖아요. 개인의 어떤 삶을 행정적인 어떤 그 요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런 것들이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혼전 임신으로 이제 결혼하는 사례는 과거 갈수록 많았습니다. 예전으로 갈수록 이 사회 규범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 남자들도 여자친구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책임진다고 한다고 결정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헤어졌어. 아,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헤어졌는데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결혼하는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제 자주 보는 장면인데 임신을 미끼로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드라마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상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손잡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이제 연애, 뭐 순결 교육 막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이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를 못한 거죠. 그 결혼도 이제 뭐 첫 경험을 강간 당하는 것처럼 하고서는 결혼하는 사례도 많았고요. 이게 남녀 관계를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남녀 관계를 학습할 기회 없는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이제 완전 이제 관계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식 탓을 하죠. 내면에 힘이 없으면.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되고, 음, 어떤 뭐 사유가 있든 내가 남녀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어, 나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빠는 아빠대로 책임을 져야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이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탓을 하면 아이가 부모 운명 안으로 들어와서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 대신에 아프든지, 부모처럼 똑같이 살든지, 부모가 가난하게 고생을 하면 자신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것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문가비의 이제 생각대로 아이한테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부가 결혼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가정을 꾸리는 것은 남녀가, 부부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한다는 이런 발상은 아이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지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 그래서 문가비 씨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진 엄마는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졌던 수많은 엄마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엄마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어, 뭐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결혼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두 분은 그런 깊은 연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결혼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어, 정말 어, 나 자신의 삶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족 세우기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얘기하냐? 아이를 위한다면 엄마는 여자로서 행복하고 아버지는 남자로서 행복하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기한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오는 힘으로 잘 살아갑니다. 그거는 부모와 함께 살든 떨어져 살든 부모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든 결혼을 안 하든 각자 행복하게 살아갈 때 사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때 아이는 부모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서 자기 삶을 살아가요. 이게 이제 가족세에서 발견한 지혜고요. 실제 섹션을 하면 이 작업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굉장히 씩씩해지고 자기 안에서 어떤 슬프죠. 그 애기 생각하면 다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길 바라지만 어쨌든 운명적으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픔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냥 거기서 오는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다루려고 어, 기사들을 봤는데 댓글에 돈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우성 씨가 엄청 부자인가 봐요. 근데 이 작업을 해보면 물론 이제 아이를 잘 돌보고 아이 성장에 돈이 많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돈만 중요하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의 관점만 보지 마시고 아이가 충분히 자기 삶에서 힘을 받으면서 살 수 있으려면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책 올려놓을 테니까 책을 보셔도 좋고요. 직접 오셔서 세미나에서 세션을 함께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뵙겠습니다.